자, 지금부터는 배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배설 시의 관찰 내용 1번 배설 전에는 요의, 변이의 유무, 하복부 팽만감, 이전 배설과의 간격, 배설 억제 등을 꼭 관찰해야 하고요. 2번 배설 중간에 통증, 불편감이 있는지, 어느 정도 불안해하는지, 배변, 배뇨 장애가 있는지 관찰을 꼭 해봐야 합니다. 3번 배설 후에는 색깔, 혼탁의 유무, 배설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잔뇨감, 잔병감, 배설량은 얼마만큼인지 이것을 관찰을 해야 합니다. 화장실 이용 돕기 보겠습니다. 화장실 이용 돕기의 기본 원칙 1번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드리면 되고요.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꼭 필요한 부분만 도와드립니다. 2번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당연히 물기가 없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3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응급벨을 설치합니다. 4번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 반드시 휠체어 잠금 장치는 항상 걸어둡니다. 잠가두는 거죠. 화장실 이용 돕기 방법 1번 편마비 대상자는 항상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침대 난간에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이고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는 휠체어를 침대 난간에 최대한 빈틈 없이 붙입니다. 2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꼭 걸어두고 발 받침대는 올려두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 후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양팔은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해서 등 뒤로 감싸 안고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어깨를 감싸게 한 후에 요양보호사의 자세를 낮춥니다. 5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을 요양보호사의 무릎 바깥쪽으로 지지하면서 대상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들어 올려서 몸을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힙니다. 6번 대상자의 뒤에서 몸을 뒤로 당겨서 바짝 당겨야죠. 휠체어에 깊게 앉힙니다. 7번 휠체어 발 받침대 위에 대상자의 발을 올려놓고 8번 화장실로 이동 후에 잠금 장치는 꼭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습니다. 9번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에 몸을 90도 회전시켜서 변기 앞에 세우고 바지를 바로 내린 후에 변기에 앉힙니다. 화장실 이용 돕기 방법 중에서 21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는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12번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상자가 편마비인 경우에는 휠체어, 이동변기, 지팡이는 항상 건강한 쪽에 두고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불편한 쪽에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침상 배설 돕는 방법 보겠습니다. 1번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당연히 가려드려야 하고 2번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놓습니다. 차가운 변기는 요인의 변이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3번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아두고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변기를 대줍니다. 4번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를 올려드리고 5번 여성은 회음 부위에 화장지를 대어서 소변이 튀지 않고 소리가 작게 나게 합니다. 6번 회음부와 둔부를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항상 앞에서 뒤로 잘 닦아드립니다. 7번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배설물을 버리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여주거나 그 양상 색깔이나 냄새 어떤 특성 이런 것을 기록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침상 배설 돕기 중에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의 특이사항을 보고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상태가 안 좋은 경우겠죠. 소변이 뿌옇거나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 당뇨가 있거나 이건 염증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진한 소변색, 이거는 탈수가 됐을 때 소변색이 진합니다. 냄새가 심한 소변은 염증을 얘기하죠. 피가 섞인 소변, 혈뇨, 푸른빛의 소변, 피가 섞인 대변은 혈변, 검붉은 대변,
심하게 묽은 대변, 설사죠. 점액질이 섞여 있는 대변. 이것은 대장 쪽에 암이나 이런 환자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항상 보고를 해야 되고, 볏짚 색깔의 소변, 황금 색깔의 대변은 아주 정상이니까 보고해야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동변기 사용도끼. 이동변기 사용도끼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화장실까지는 너무 멀고 너무 걷기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이용을 합니다. 사용할 때 기본 원칙은 1번 요이나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바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2번 배설 시에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3번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으면 관략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이 되어서 요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4번 이동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배설물이 남아있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이동변기 사용도끼 방법 1번 침대와 이동변기 높이는 같도록 맞추고 그래야지 우리가 힘이 좀 덜 들죠.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항상 밑에 깔아 드립니다. 2번 미리 이동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두고 3번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는 이동변기를 당연히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약간 비스듬하게 놓습니다.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는 빈틈없이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4번 이동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고 환기를 시키도록 합니다. 이동변기나 침상 배설 시에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기 밑에 꼭 화장지를 깔거나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기저귀 사용도끼 보겠습니다.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배설 욕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나 실금이 빈번 너무 자주 있는 경우에 착용을 합니다. 그럼 기저귀 사용도끼의 기본 원칙 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2번 기저귀 사용은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잘 생기므로 배변 시간에 맞추어서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신속히 바로 갈아드립니다. 기저귀는 꼭 정해진 시간에만 교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고 해도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침상 변기나 이동식 변기 사용을 시도해 봅니다. 기저귀 사용도끼 방법 먼저 스크린으로 1번 가리고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에 이불은 다리 아래로 접어내립니다. 2번 면 덮개의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립니다. 3번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배설물을 안으로 말아 넣습니다. 4번 따뜻한 물티슈로 회음부는 당연히 앞에서 뒤로 감염 때문에 그렇죠. 닦은 후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건조시킵니다. 5번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필요시에는 방향제를 사용합니다. 6번 기저귀가 젖거나 뭉쳐있으면 욕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방수포를 깔 때, 침상 변기를 데워줄 때, 기저귀 갈 때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허리를 들어 올리고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옆으로 체위 변경하면서 옆으로 돌려 눕힌 후에 시행을 합니다. 유치도녀 간의 소변주머니 관리를 보겠습니다. 유치도녀 간의 소변주머니 관리의 기본 원칙 1번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항상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두어야 합니다. 소변주머니가 방광보다 높으면 역류성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2번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소변 양이나 색깔을 매 2시간, 3시간마다 확인을 합니다. 유치도녀 간의 소변주머니 관리 돕기 방법 1번 유치도녀 간을 삽입해도 보행이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을 꼭 해야 합니다. 3번 유치도녀 간을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에 손상을 입힙니다. 이거 항상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변주머니 밑에 배출구를 열어서
소변기에 소변을 받은 후에 배출구를 잠그고, 오변,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는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유치도뇨관의 소변주머니 관리도끼 방법. 유치도뇨관의 소변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위치하게 하는 이유는 역류성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연결관이 눌리거나 꺾였는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랫배가 불편하고 아프다고 호소할 때, 소변주머니에 소변이 고이지 않고 있을 때, 유치도뇨관 삽입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설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